와칭.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마음을 바꿔 놓는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뚝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눈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울러댄다. 그러면서 함께 감정이 불길에 뛰어든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다. 요게 정말?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개쳤다. 그 아이는 엄마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 드니 고무공처럼 자꾸 튀어올랐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이다. 예,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물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저거 얼마인지 알아?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굉장히 비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좋고,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냐는 듯 깡충깡충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 불만은 바라보면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내 안에서 치솟는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느지막하게 초막집을 찾아갔다. 식사가 중간쯤 돼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샐러드 소스의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려졌다.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로 뒤덮였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나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식간에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 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화 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갖고 있다. 에너지장 촬영 장치인 키들리안 사진기로 찍어보면 화 덩어리가 머리에서 빠져나와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게 선명하게 목격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겨놓고 살면 마침내 병이 되지 않은가. 아인슈타인이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이 화 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내 남처럼 객관화시켜 보아야 한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진다. 화가 사라지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온다. 문득 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하며 미소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능을 바꿔 놓는다.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에 화기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다.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됐다. 그렇게 앉아 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매일 걸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건가?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다.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한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다. GRE는 20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가기 직전에 딱 한 번 쳐본 게 전부였다.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영어 부분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무려 20여 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영어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파벳도 몰랐으니 영어 조기 교육의 효과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술을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걸까?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빈민지역 1학년 학생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학자로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어린이 여러분,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걸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라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2학년생입니다. 교사는 실제로 봄방학이 되기 전에 1학년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1년 과정을 불과 몇 달 만에 마친 아이들은 스스로를 2학년생이라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자 아이들의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까지 갖게 됐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존스의 이야기이다. 성적은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술적 재능은 어떨까? 예술적 재능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껑충 뛰어오를까? 연하와 선아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타고난 재능도 똑같다. 부모의 교육 수준도 똑같다. 부모나 조부모,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피아노의 재능을 발휘한 사람도 없다. 유전적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의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실력도 똑같을까? 심리학자 맥퍼스는 악기를 연습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9개월쯤 후부터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참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아이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였다.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그는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연주할 거라는 아이들의 수준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 연습했는데도 말이다. 그럼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량을 확 줄여보면 어떨까?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설사 일주일에 불과 20분씩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이나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자명했다.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마음속에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즉 음악에 관한 한 음악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반면 1년만 연주하다가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 열어놓는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인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몸을 바꿔 놓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도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이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뿔룩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땐 남몰래 혁대 버클을 풀러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매곤 했다.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꾸어 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쑥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과체중인데다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 교수는 84명 중 절반은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를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랭고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kg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척이나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단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